네, 오늘은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오늘 오후 2시 10분 본회의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이제 표결이 있겠죠. 표결 전망 이제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네. 압도적 부결표 네.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당론으로 결정을 할 이유 없이 당의 총의를 모아서 부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흐름을 보실 때도 예.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보면 반대가 161표가 나왔거든요. 네. 그때보다 더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더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그 공개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네. 이렇게 내용이 없을 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고 계시고 예. 이렇게 수사를 떠들썩하게 1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많은 검사를 투입해서 국가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수사를 했는데 네. 이것밖에 안 나오는 것이냐. 이런 분위기가 당내에서 매우 강하게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행 비대위원께는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예상 전망하고 있어요? 저는 170표 넘게 네. 그 부결될 부결될 것 것이다.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위장 무소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 네, 실질적으로 무소속 의원들이죠 지금. 네, 민주당인 예. 윤미향 의원께서는 이번에 뭐 복당하신다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내용이 없으면 네. 그냥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당당하시면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닙니까? 그분이 예. 9월 달까지 임기세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가셔서 예. 영장 실질 심사 기각되면 뭐 그냥 저희 당은 또 검찰은 완전히 막았는데 네. 아주 쉬운 길을 두고 뭐처럼 국회에서 표결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자신 있으면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그리고 뭐 어제 한동훈 장관도 판사 앞에서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네. 않겠느냐라는 주장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첫 번째 권성동 의원께서 계속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 독재, 검찰이 국가의 수사권을 남용하고 기소권을 남용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던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 시기가 아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비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헌법을 보더라도 헌법 44조, 84조, 104조 이걸 보십시오. 예. 어떠한 상황에서 민주국가가 혹시 그 질서가 무너졌을 때 하더라도 삼권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은 불소추, 국회의원은 불체포, 판사에게는 체포되지 아니할, 파면되지 아니할 이 권한을 헌법에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하지 마라,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어떠한 독재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눈 감고 있어라 이런 상황 이런 얘기를 하고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제 수사 받았을 때는 문정부 때 수사를 받은 건데 그렇습니다. 문정부 검찰과 지금 윤정부 검찰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국가의 공권력 사용에 있어서 최소한의 절제와 자제를 할 시절과 지금 폭주를 하던 시절을 동일하게 비교한다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은 일단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지금 법원 체계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대법원장이 지금 맡고 있는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인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의 검찰이 청구한 영장 청구서를 보면 영장 내용을 보면 사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민주당 인사들이 모든 인사들이 다 동의하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무리하게 구속 사유를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의원이 가서
만나가지고 덕담한 내용까지도 그게 증거 인멸을 하고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구속 사유를 그냥 조각조각 계속 붙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내용에 주어가 없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영장이에요. 영장에 이재명 대표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어인 문장이 거의 없고, 그리고 실제로 뇌물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영장을 청구한 것이 무리한 영장 청구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민주당 주장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뇌물죄도 영장 청구 사유 중에 하나죠. 제3자 뇌물죄.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속되시고 탄핵까지 되셨습니다. 제3자 뇌물죄 분명히 있고요. 또 화천동인 1호의 주인 그것은 추가 영장에 제출하겠다. 계속 지금 김만배 씨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보안 수사 통해서 직접 돈이 어떤 식으로 갔는지 차후 영장에 재청구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요. 제가 이제 검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박근혜 전 정부에 그 적폐 청산하시겠다고 1,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200명이 구속되셨고요. 그리고 그 중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신 분도 계세요. 잘 아시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무죄가 났어요. 그 대표적으로 권성동 의원께서 문재인 대통령 때 다 기소되셔서 1, 2, 3심 다 무죄 나와서 검찰권을 그야말로 남용했거든요. 그리고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법원에 가시면 되지. 그 지금 영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정성호 의원 아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 지금 구속되신 분들을 만나서 알리바이 만들면 그냥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다. 아니 알리바이 만들려고 한 것을 갖고 덕담을 했다. 이 정도면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대한민국에서요.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깡패라고 하는 나라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야당 탄압입니까?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한테 깡패라는 표현을 쓰고 검찰한테 강도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게 민주주의, 정말 민주주의도 이런 민주주의가 없어요. 저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아무리 화가 나셔도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저희 당에도 검사 출신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저희 그 문재인 지금 저희 당 그 박근혜 정부 때 잘 아시다시피 구속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또 무죄로 풀려나셨죠. 대표적으로 뭐 김기춘, 뭐 또 전 국방부 장관 조윤선 의원들 다 블랙리스트 다 무혐의로 다 무죄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러세요. 막상 저도 이제 그때 구치소면에 갔었어요. 막상 가서 1년 이렇게 구형받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래요. 근데 지금이 제일 불안하대요. 이거 기소될까 말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불안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불안한 상황이니까 거친 단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글쎄 아무튼 정상적이면 적어도 대통령한테 깡패라는 표현은 쓰지 마셔야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주장 가운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 원 받은 거 무죄에 나왔잖아요. 그런 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통속이 아니냐, 검찰과 판사가 같은 한 통속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저희가 지금 자 보세요. 저희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김학의 차관 그 귀국 그 불법 그 추국한 거 그 무죄 나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무죄 났습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불법은 분명하지만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렇게 해서 무죄를 때린다는 게 그게 법원이 할 일입니까? 그리고 윤미향 씨 잘 아시다시피 후원금 갖고 마사지하고 뭐 자기 교통카드 벌칙금 내고 갈비 사 먹고 했어요. 그게 무죄가 떨어졌습니다. 곽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재판을 얼마 지연을 했어요. 다 3년 3개월 이상 끌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윤미향 씨는 그냥 자기 국회의원 임기 다 마쳐요. 그래서 그러한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우리가 그렇게 재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우리 쪽에서 계속해서 불만을 표현했고 당연히 이재명 편이죠. 이재명 대표 편이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빨리 받으세요. 그렇게 자신만만하시면 어떻게 없는 죄를 만들겠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없는 죄를 만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야 입장은 일단 충분히 들었고요. 체포 동의안 표결을 사흘 앞두고 자, 여야 갈등 수위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권이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이 대표를 향해서 나는 무죄라고 떠들면 무죄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직격했습니다.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겨울이 다 지나도록 난방비 대책은 반감무소식입니다. 한우가 폭락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암소 무더기 도축입니다. 시중에 유행하는 말로 장난하십니까? 국민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정말 현장의 고통이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장난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 나는 무죄라고 떠들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나는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3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가진 이 약점이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냉정을 되찾아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자신에게 영장 청구한 검찰에 대한 비판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연 사흘째 이야기하는 게 3월 임시국회 왜 1일도 꼭 열자고 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민주당은 3월 1일도 반드시 임시국회 열어서 모든 현안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요한 점은 3월 1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꾸 작년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비정상이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야당은 계속 국회를 열어서 민생을 챙기자, 그리고 법안도 통과시키자, 그리고 예산도 제대로 심사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거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당이 그리고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열 필요도 없는 거죠. 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잡아넣는 것,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뭐들 들춰내는 것. 이것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회에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왜? 다 가서 수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국가가 아무리 수사에 만능주의가 간다 하더라도 정치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하지 않고 계속 국회만 열자고 하면 방탄이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을 해야 되는데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잘 아시다시피 통상 1월, 12월, 또 2월, 또 하반기에 7월, 8월은 국회가 다 쉬었죠. 여태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특히 3월 1일은 3.1절이자 공휴일이에요. 재원 국회 이후에 우리가 단 한 번도 국회를 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루도 불안해서 지금 열자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난 1월에 법안 처리가 됐습니까? 그냥 국회 열어놓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외유 가셨어요. 그래서 국회도 열리지도 않고. 1월 임시국회 또 하나, 때 얘기하시는 거죠? 1월 2번.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분은 국회를 장난감으로 아는구나. 본인의 방탄조끼 장난감. 그런데 이제 뭐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이재명 대표께서는 법정에 가셔도 저렇게 묵비 행사하시고 하면 법정 구속되실 거예요. 검사랑 판사랑은 또 다릅니다. 더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요, 이거예요. 국회의원은 월급을 받는 직업이 아니고 세비를 받습니다. 그 세비를 받는 민주당의 169분, 그분들이 국민 세금으로 방탄을 하겠다고 본청 앞에서 길거리에서 그 거리 투쟁을 하고 방탄 국회를 여는 것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시겠다.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단 한 분도 체포영장 발부되는 거 그거 뭐 표결하자 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으세요. 이 말씀을 못 하시는지, 정말 제가 이분들이 세비를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들인지 여쭙고 싶어요.
네. 자, 수사관님도 하실 말씀 하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내년이 총선입니다. 네.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가 다 다음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네.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당이 당론으로도 정할 필요도 없이 총회로서 부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님조차도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의원님조차도 이번에 청구된 영장 청구서를 보니 예? 이건 너무한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 너무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인정이 되고 그분들의 마음에서도 이거를 통과되면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진다.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한 내용들을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자꾸 이재명 대표한테 왜 안 나가느냐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왜 검찰은 저렇게 부당한 수사를 했고 332대 빵 압수수색 영장에 이 건수만 봐더라도 이렇게 극단적인 수사를 왜 그런 잘못된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압도적인 수사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그 수사력은 뭐가 문제인지 이런 문제부터 먼저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상나 FC 수사 시작 누가 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대장동 수사 누가 시작했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했어요. 그리고 그때 압수수색했어요. 그걸 왜 우리 당에서 했다고 그래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고발한 거 다 민주당 의원들이 했어요. 아니 압수수색 문재인 정권 때 이루어졌어요. 어제 있었던 경기도청에 대한 네. 압수수색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냉소를 보내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는 전혀 그쪽에서 그렇게 관련 생각을 없는 하시는 그런 거죠. 압수수색을 남발하면서 국가 권력이 아무데나 가서 다 뒤지는 겁니다.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하시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계속 국가 권력을 활용하시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네. 왜 수사했냐면 왜 예. 압수수색 하셨냐면 예. 했냐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예. 지금 대북 송금이 문제가 어제 됐습니다. 있었던 경기도 압수수색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수사한 거예요. 진짜 어떤 식으로 북한에 돈 보냈는지. 아니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무나 북한에 돈 보냈는지 안 아니 보냈는지. 수사 필요하면 수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근데 관련성 압수수색하죠. 있는 걸 수사하셔야죠. 아니 그분하고 지금 경기도지사하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삼척동자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때 경기도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관련해서 그 압수수색을 한 거지 지금 경기도지사와 상관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 근데 경기도지사 사무실을 왜 그렇게 압수수색을 했겠습니까? 아니 그분이 그래서 부지사 문제라고 하는 하셨잖아요. 겁니다. 부지사 이렇게 하셨잖아요. 전혀 기본적인 그리고- 절제력이 없는 국가 권력을 계속 동원하는 것. 네, 알겠습니다. 부지사 그 하셨고요.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그때 경기도 지사께서 이재명 지사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요. 그때의 컴퓨터를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면 대북 송금 조사 안 합니까? 해야죠. 당연히. 조사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린 게 네. 전혀 아닌데 계속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기시네요. 네. 야당에서는 무리한 수사다. 압수수색이 300건이 넘게 지금 네. 진행이 됐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근데 야당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한 건의 압수수색도 안 했냐? 왜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여야가- 제가 얘기할게요. 예. 그거는 증거가 없고 혐의가 없어서 그래요. 한 예. 번은 서면 조사했고 불릴 만한 증거가 없었어요. 혐의가 없었고. 그리고 네. 그것도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왜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관련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더 높을까요? 제가 예. 분명한 게 이거는 있는 것 그것은 같아요. 국민들이 지금 보시는 국민들 시각에 보시는 거와 지금 김 의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도이치모터스 여론조사 보면서 얘기할까요? 사건은요.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예. 사건은 지금도 수사 중이고요. 예. 수사 끝나지 않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숨길 게 없어요. 검찰은 뭐 지금 관련해서 이제 1심 도이치모터스 1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심 결과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네, 나온 검찰 네,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고요.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구속 수사 여부를 물었는데요.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영장 청구, 구속 수사 해야 한다 응답자 49%, 반대는 41%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다음 그래픽 보여주세요. 불체포 특권 존폐와 관련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나타났고요. 정치적 탄압 방어를 위해서 유지한다는 의견이 27% 나타났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윤재관 부의장님, 네.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국민의 여론은 저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예. 그리고 저렇게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 네. 매우 중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국가가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다들 믿고 있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할 것이라고는 다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제가 지수를 말씀 안 드린다 하더라도 예.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역사가 발전하는 게 후퇴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불체포 특권 이걸 딱 떼놓고 지금 그 질문이 이루어진 건데요. 저 역시도 저 불체포 특권이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의 속도와 함께 이루어지면서 불체포 특권이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는요? 자, 보여주시죠. 네. 구속 찬성이 높고 찬성과 반대가 이제 8% 정도 차이 예,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8%포인트 차가 나네요. 예. 저 개인적으로 아주 깊은 속마음은 저 정도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많은 이 혐의 사실이 아니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죠.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들을 1년 가까이 했는데 저 지점에 대해서 구속 수사에 대해서 40%까지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 지금 이번 수사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인가. 국민들도 기본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김혜경 교대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산- 41% 정도 나온 것도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기 해주셨고요. 이제 뭐 앞에 여론조사라는 것이 선행 질문이 무엇인지 예. 또 있고 또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도 있죠. 예. 그래서 뭐 저것에 대해서 여하튼 뭐 구속 수사가 더 많으니까 예.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아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의혹과 네. 민주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아니 죄의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수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무죄가 되면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당은 폭망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당당하시면 그거 저기 조사 성실하게 받으시면 되는데 그거하고 민주주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그 민주주의 앞세워서 대통령한테 너무 험한 말씀하시는 거 워낙 그분이 왜 욕을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시긴 하지만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어떻게 시장 잡배도 아닌데 깡패라는 표현을 네, 그런 표현을 이재명 쓰십니까? 대표가 거친 언사에 대한 네. 지적을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신뢰도를 가지려면 예. 김건희 특검 받으십시오.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 받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권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혐의가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을 만하고 주장할 수 있는 만한 것들이 검사의 입을 통해서 공판 과정에서 계속 나왔고 그게 국민들한테 계속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특검은 안 된다. 수사 지금 하고 있다. 1년째 지금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50억 클럽이죠. 이 두 가지 특검에 50억 대해서 클럽 있잖아요. 말씀하시죠. 검찰에서 즉각 항소를 결정했어요. 예. 우리 당에서도 비난했습니다. 이것을 왜 특검을 하자고 그러세요? 항소하겠다는데 또 그 김건희 특검이요.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그렇게 한 게 친문 검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모든 검찰 기자들이 그걸 기사를 안 썼어요. 왜냐하면 주식 거래한 것만 일부러 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명하면 왜 여사를 기소를 못해요. 그래서 정의당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을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서 지금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의당의 국회의원 6분이세요. 그분 중에 3분만 설득하셔도 김건희 특검 본회의에 올릴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 의석수로. 아니 정의당에서도 지난번 조국 수사 때 동조했다가 민주당
소리 듣고 총선 때 완전히 망해갖고 이제 들러리 쓰지 않겠다, 신중하겠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왜냐하면 다음 이슈가 또 있어요. 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으로 지금 시끄럽습니다. 안철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 듣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문제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어야죠.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내년 총선 바로 하루 전까지 계속 이 문제로 아마 새로운 것들, 자료들 많이 뒤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터뜨리면서 정치 공세할 겁니다. 너무나 불안한 후보다. 지금 현재 경선 과정에서 저렇게 실수를 거의 매일 하시는 걸 보면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가 누적이 돼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걱정됩니다. 한 3등에서 2등 정도가 올라간 다음에 2등까지 올라가가지고 조금 잠시 이제 또 기운이 나시면은 안철수 대표가 또 센 말 몇 마디 하시고 그러다가 템포 못 맞추셔가지고 이제 3등으로 또 내려앉고 그러면 또 삼철수 소리 듣고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삼철수. 근데 이게 뭐 제가 이거를 그냥 놀리자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보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안철수 대표 메시지가 좀 달라져요. 네, 지금 김기현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데요. 김기현 후보 땅 투기 의혹을 2, 3, 4 후보가 계속 제기하네요. 네. 네, 김행 비대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거는 이제 사실 저희 당에서 진상 파악을 다 했어요. 네, 완전 네. 허위 날조이고요. 예. 그래서 그럼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고 선관위에서 이것을 제지를 하려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예. 저희가 이제 룰을 정할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정식으로 네. 저희가 공문으로 통해서 경고를 하게 되면 TV 토론을 참여 못하게 했습니다. 예. 규정에.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과열되어 있어요. 예. 과열되어 있어서 만약에 뭐 누구든 저거를 이제 제기한 후보한테 경고를 주면 네. 곧 이제 TV 토론 2번쯤 남았는데 하지 못해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이것을 빌미로 전당대회 판이 깨질까 봐. 사실 굉장히 저희도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예. 이것은 완전히 허위 날조입니다. 그것이 파악이 너무 된 길어서 건가? 파악 된 다 건가요? 했고요. 예. 그래서 예. 이것을 이제 양희원영 의원이 640억이라고 예, 민주당 얘기했어요. 주장을 민주당에서 직접 들어보려고요. 예. 640억. 그런데 그게 이제 산 중턱에 있는 땅에 밑에 예. 터널이 뚫려 있고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송철원 민주당 울산시장 때 결정이 된 겁니다. 예. 640억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네. 지금 김기현 후보께서 95% 세일할 테니 그 누구나 땅을 사라고 언제 산 그래요. 거라 그러죠? 98년에. 예. 1998년에 샀으니까 25년 됐어요. 예. 당시에 3,500만 원 주고 사셨대요. 네. 그런데 지금 95% 세일할 테니 누구나 다 사다. 그러면 95%면은 640억에 95%면 한 3억 2천만 원? 예. 뭐 3억 좀 넘겠죠. 네. 제가 부의장님께 3억 2천 그냥 빌려드릴 테니까 사세요. 자, 지금 김기현 대표님이 원하시는 건 누구라도 사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 들어볼게요. 저는 땅 투기 그 TF도 지금 만든다면서요? 제가 생각 안 돈 하고요. 빌려드릴게 사세요. 네. 네.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신 예, 것 예. 같은데.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세요 지금. 본인은 억울하시겠죠. 근데 지금 검증 과정에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또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도 지금 이 문제 제기가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왜 사그라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김기현 의원님이 부동산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사랑하는 김기현에서 부사현이라고 불러야 될까? 제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분이 땅 말고 부동산 왜냐면- 사는 거 어떻게 땅이- 하세요? 왜냐하면 물산에 상가가 무려 4개나 더 있으세요. 상가도 네 본인이 채 셋째, 예. 배우자가 하나 이렇게 해서 상가만 4개가 있어요. 울산에. 아니 울산에서 계속 그 공직 활동을 하셨던 분이 네. 울산에서 그렇게 부동산을 계속 사는 건 어떤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부동산을 사실 수 있었는지 저도 공직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예.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저 제가 말씀드릴까요? 왜냐하면 네. 지금 김기현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려면요. 예. 본인의 다른 정황들을 그것을 뒷받침시켜 줘야 됩니다. 근데 재산 내역 공개 내역을 보면 예. 상가가 그렇게 많은 보면 진짜 부동산에 뭔가 일각에 있는 분처럼 그거 보이거든요. 제가 설명드려도 예. 돼요? 그래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고요. 예. 이거 땅 매입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98년. 예. 98년 2월입니다. 네.
온 나라가 IMF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있을 때 아니 고문 변호사 하신 분이 울산에다가 땅 사고 그런 분이 지금 공직을 계속 하시면서 당대표가 되시겠다고 하니까 다들 지금 그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내용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분이 예. 장로님이세요. 네. 당시에 같은 교회 의 교인이 완전히 망했다. 이거 좀 사달라고 해서 사셨대요. 예. 그리고 이분의 간증에 보시면 이분이 예. 판사를 오래 못 하셨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네. 사모님도 너무 가난하셔서. 그래서 본인이 옛날에 이승만 때 부친께서 예. 정치를 하셨대요. 예. 그래서 너무 정치를 다시 하고 싶으셔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남한테 돈 안 벌고 손 안 벌리고 정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예. 판사를 빨리 그만두시고 변호사 개업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정도면 정치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상가를 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제가 그분의 변호인은 아닙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잘 됐다 생각했어요. 뭐가요? 왜냐하면 어떻게요? 예. 이 사건이 터진 것은 예.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권 때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그 청와대 그 하명 수사 네. 지시 떨어진 것이 지금도 황운하 의원 지금 수사 중입니다. 황운하 의원 당시에 울산지청의 청장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올라가고 조국까지 올라갑니다. 예. 이것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예. 이것에 대한 수사가 빨리 당겨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하명 수사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분명하게 성격 개입을 했는지 이것을 밝혀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 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것과 부동산 네. 투기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네. 정치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샀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누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뭐 더 하시고 싶겠습니다만 다음 기회가 되면 더 이야기할게요. 이슈가 더 많은데 오늘 정치권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